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같이 하게 될 한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우리가 문법, 그러니까 초등영 문법에서 문법이란 용어가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강좌를 듣는 처음 학생들은 파닉스를 처음 끝냈거나 아니면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하다가 잘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 문법이라는 거에 아마 벽에 막히게 될 거예요. 자, 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그래마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그래마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에 말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를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건널 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면 어때요? 그럼 규칙에 어긋나서 아름다운 생활이 아니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말을 만드는 거나 글을 쓰는 것도 규칙에 어긋나게 되면 아름다운 글이나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자, 우리가 이러한 규칙을 배우게 될 텐데 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가 예문을 써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단어에 대해서 단어라는 것 영어 단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지 않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선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 단어들을 자,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은 자, 어떠한 규칙들이 중요하게 쓰여져서 내가 말을 잘 만들 수 있고 글을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달할 때 자, 선생님이 횡설수설 되거나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지금 하고 있죠 졸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한국말에도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영어로 말을 하거나 영어로 글을 쓸 때 이러한 규칙에 어긋나게 된다면 상대방이 내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레슨 1 센텐스에서 문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내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완전한 생각을 전달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10이란 단어를 하나 썼어요. 자, 10이란 단어는 배인데 10 하고 나면 자, 배인데 어때요? 배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누가 배를 타고 간다라고 말을 전달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 이 10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냥 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내가 by 1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배로 이렇게 되는데 배로 어떻게 뭘 전달하려는지 사람의 생각을 모르죠. 자, 이렇게 이러한 단어만을 가지고는 나의 완전한 생각을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쓰여지는 단어들을 적절한 곳에 놓아야 돼요. 자, 이렇게 적절한 곳에 놓기 위해선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게 자, 우리는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A, B, C, D에서 Z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알파벳들을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단어겠죠. 자, 이 단어가 모여서 자, 단어가 모여서 무엇을 이뤄요? 자, 문장이라는 것을 이루게 돼요. 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문장을 만드는 요령,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올라가면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주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이 있겠죠. 자, 내가 완전한 문장을 나타내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했겠지만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처음에 문장을 시작한다는 것과 처음에 문장을 끝난다는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나의 글을 읽는 사람이 어디서 이 문장이
끝마쳐지는지를 모르고 어디서 다시 문장이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건 문장을 시작합니다 할 적에 처음 올 땐 항상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써주어야 돼요. 자, 대문자로 써주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문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자, 알파벳을 외울 때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해서 외우게 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아주 필요하게 써먹기 위해서 우리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우게 했던 거예요. 자, 대문자로 시작하게 된다면 아, 이건 문장이 시작하는구나 시점을 알려주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문장을 끝마쳐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문장을 끝마쳐주는 부분을 우리가 문장하고 연결이 된 거니까 문장이라 그래요. 자, 그럼 문장을 끝마쳐 줄 때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문장 끝났음 하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유치하겠죠. 자, 어떠한 부호로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호들을 우리는 문장 부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해서 문장 부호로 일단 끝나야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시발점이에요. 이러한 규칙을 먼저 염려해 두고 나서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내가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내가 my mother이라고 있다면 나의 엄마예요. 자, 내 엄마인데 내 엄마라고 말만 하게 되면 어때? 그런 사람이 엄마가 어쩌다는가 많은 의문점과 많은 질문이 쏟아지겠죠. 자, 그래서 단어 알파벳이 모여서 두 개의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자, my mother 요거만 갖고는 나의 생각을 완전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떠한 규칙, 조치가 필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묘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 자, 명사와 명사 요 중간에 우리는 나중에 많이 배우게 될 동사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명사, 동사, 명사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러한 명사, 명사는 동사라는 것은 내가 그 표현을 해주는 하나의 방법인데 아, 그러면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문장을 놔야 돼요 할 때 여러분 궁금증이 풀렸을 거예요. 일단 자, 명사, 동사, 명사로서 놔줘야 되는데 자, 이건 나중에 깊숙이 배울 거고 자, 그러면 명사, 동사, 명사를 만들 때 자, my mother를 여기에 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my mother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my mother를 여기에 놓을 수도 있는데 자, my mother가 명사 이 자리에 왔던 my mother가 명사 이 자리에 왔던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엔 여기에 오든 어때요? my mother 이 명사만 가지고는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I like my mother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써서 나는 내 어머니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아, 내가 엄마를 좋아한다는 걸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내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해 줄 때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문장이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한 1년 넘게 선생님이 고생을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써놓고 뒤에 마무리를 못 짓는 학생들이 70%가 넘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 습관이 아니 나중에 고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엔 절대 못 고치게 되고 고등학교, 대학을 올라가서도 여기에 기본의 틀이 없는 학생들은 항상 뒤에 아까 선생님이 했던 자, 문장하고 연결된 것이니까 문장이라고 쓰고 자, 뭘로 여기서 알려준다고요? 자, 말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부호로 알려주는 문장 부호를 잊어버리면 내가 비록 정확하게 내 뜻을 말했다 하더라도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하는 내가 입을 통해서 말할 땐 이것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 몸짓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말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사를 소통할 수 있어도 자,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이 글이. 글은 탄생을 했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도 계속 쭉 길게 쓴 글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어떤 뜻인지 파악을 못 하겠죠. 그래서 문장은 적당한 곳에서 죽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문장 부호의 가장 유명한 게 이런 period, 마침표라는 거죠. 자, 이걸 찍어놔 줘서 대문자로 시작해서 내가 문장 부호로 끝나고 나의 생각을 명사, 동사, 명사의 순인 I like my mother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는 내 어머니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때야만 완전한 문장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탄생시키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제일 필요한 것이 일단 알파벳을 알아야 되겠죠. 자, 알파벳을 모르게 되면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는 단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돼요. 자, 보케이블러리라고 해서 단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자, 보케이블러리 월즈라고 해서 단어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러한 단어들이 적절한 곳에 규칙에 맞게 쓰여질 때, 여러 단어들이 모여서 쓰여질 때 문장이 탄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이 탄생될 때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건 대문자로 시작해서 문장 부호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대문자로 시작해서 문장 부호로 끝난다는 것. 자, 이걸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아래의 한글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 워드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I라는 글자는 처음에 칠 때 I라고 해서 되는데 중간에 내가 소문자 I로 쳐도 자기가 변환해서 I로 바뀌어요. 자, 이건 옛날에 인쇄요. 그러니까 종이를 인쇄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조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만 알고 계세요. 거기서 이 대문자 I로 놨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 인쇄 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로 중간에도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서양 문화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자, 서양 문화라는 것은 자, 영어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 라틴어가 다 조합되고 발달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런 영어를 탄생시킨 그 나라들의 문화는 크리스찬, 기독교 문화예요. 자, 기독교 문화라는 건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신앙에 대한 대상을 경배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God라고 말하는 God이라는 건 어느 경우에 있어도 이렇게 대문자로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어도 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중간에 있는 단어들은 어때요? 다 소문자로 되고 처음 시작할 때만 대문자로 시작해서 문장 부호로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도